자,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피노자가 나오죠?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 같아요? 코나투스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것 같죠? 근데 코나투스를 우리가 개념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해줍시다. 그럼 여기서 뒤에서 동그라미 하나가 더 나오겠죠? 뭐에 대해 동그라미가 나오겠니? 코나투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동그라미가 나오겠죠?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사물의 본질인 코나투스라는 것이다. 좀 읽어볼게요. 정신과 신체를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았던 그는 정신과 신체에 관계되는 코나투스를 충동이라고 부르고, 코나투스랑 똑같은 말을 뭐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충동이라고 하네요. 다른 사물들과 같이 인간도 자신을 보존하고자 하는 충동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인간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물과 차이가 있다며 인간의 충동을 욕망이라고 했다. 충동을 다시 뭐라고 불러요? 욕망이라고 불렀죠. 즉 인간에게 코나투스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지. 그럼 밑줄은 뭐가 되겠니? 요게 코나투스의 개념류가 되면서 코나투스라는 요게 되겠죠.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다라는 거죠. 이게 코나투스예요. 개념 됐습니까? 충동이고 그게 욕망이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 첫 번째 문단만 보자면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니? 잘 봐.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필요했지. 그럼 코나투스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줬지.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글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진짜 얘기는 여기서부터겠죠? 스피노자의 윤리학입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코나투스를 본질로 지닌 인간은 한 번 태어난 이상 삶을 지속하기 위해 애씁니다. 왜? 코나투스가 삶을 지속하고 있는 욕망이니까.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삶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언제나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삶을 지속하고 있는 욕망을 지니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혼자는 어렵지. 그래서 뭘 맺어야 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야. 이때 타자부터 자극에 의해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감정을 신체의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봤던 스피노자는 신체적 활동 능력이 증가하면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면 슬픔의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또한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앞에 거는 일단 또한이니까 2가 될 거예요. 뭘 1로 볼지는 2를 봐야 돼. 신체적 활동 능력이 감소하는 것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코나투스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라 여겼다. 그래서 인간은 코나투스의 증가를 위해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라고 여기 되겠죠. 자, 여기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밑줄 더 그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볼게요. 앞에서 보자. 코나투스는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야. 근데 혼자서 살 수 없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감정을 신체 변화로 표현했어. 또한이라고 말했으니까 요 앞에는 여기 내용이 될 거야. 감정을 신체 변화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다는 거야. 감정과 신체야. 그러면 신체 능력이 활동하면 감정은 기쁨이 되는 거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감정은 슬픔이 되는 거야. 그지? 또 두 번째가 이게 1이라면 두 번째는 뭘로 봤냐면 신체 활동력이 감소하는 것과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것을 뭐랑 연결시켰어? 코나투스랑 연결시켜버렸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도 밑줄 그어줄게. 이렇게 밑줄이 좀 많아. 이렇게 연결시켜버린 거야. 신체적 능력, 신체와 감정을, 여기는 신체와 감정을, 그 다음 신체와 감정을 뭘로 연결했다? 코나투스로 연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에게 기쁨은 신체적 능력이 좋아지면 기쁨인 거고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면 슬픔이 되는 거야. 즉, 또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면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도 부족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코나투스를 증가를 위해서
자신의 실제적 활동력을 증가시키고 자꾸 기쁨을 살려고 하는, 기뻐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한편 스피노자는 선악의 개념도 코나투스와 연결짓는다라고 했어요. 위에서는 선악을 코나투스랑 연결짓는 건 아니고요. 위에서는 감정과 신체를 코나투스와 연결시켰다는, 여기서는 선악의 개념도 코나투스와 연결시켰다라고 봤어요. 자, 그러면 코나투스하고 선악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자. 그는 사물이 다른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코나투스 관점에서 보면 선이란, 선의 개념 나오죠?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며 악은 자신의 신체적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기쁨이 선이고 슬픔이 악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를 정서 차원에서 설명하면 선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이며 악은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선악과 코나투스를 연결시켰어요. 그치? 그러면 감정과 선악이 와하게 된다? 연결된다 라고 본 거죠.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스피노자는 코나투스인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슬픔을 거부하고 기쁨을 지향하라는 것, 그것이 곧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나투스는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인간에게는 타자와 함께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 안에서 자신과 타자 모두의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 해라?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 두 번째 뭐 하라? 타자와의 관계, 인간에게는 타자와 함께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말했어요. 결국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자신과 타자 모두의 코나투스를 증가시키는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게 코나투스 윤리학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위해서는 코나투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코나투스는 충동, 욕망이에요. 즉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충동, 욕망을 코나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코나투스는 감정과 연결을 했어요. 신체 변화에 대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신체 능력이 좋아지면 코나투스는 기쁨을,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 슬픔을 연결했고요. 그걸 다시 코나투스랑 연결했어요. 슬픔은 코나투스를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코나투스를 증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로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고 기쁨의 감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선악과도 연결시켰습니다. 선은 기쁨이고 악은 슬픔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선악에 대한 판단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건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해라. 그리고 인간은 기쁨을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자신과 타자와 모두 코나투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쁨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뭐와 연결시켜서 코나투스와 연결했구나. 감정과 신체와 코나투스를 연결했고 거기에 선과 악과도 연결했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문제 가볼게요. 윗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코나투스의 의미, 동그라미 쳐놔줘. 코나투스 몇 번째 문단에 나와요? 첫 번째 문단에 나오죠. 오케이, 좋아. 정신과 신체의 유래. 정신과 신체는 어디 있는지 나와 있죠. 거기에 정신과 신체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유래는 나옵니까? 찾아봐. 유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X. 다음 몇 번? 2번. 감정과 신체의 관계는 몇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그죠? 감정과 코나투스의 관계도 슬픔과 코나투스, 그 두 번째 문단 뒷부분이지. 코나투스와 관련된 인간과 동물의 차이 몇 번째 문단일까요? 없으면 맨 앞 문단, 맨 뒷 문단을 보면 돼요. 첫 번째 문단에 인간은 코나투스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말했지? 이렇게 그 차이를 말합니다. 답은 1번의 답은 2번이죠. 문제 되게 간단해요.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하나를 물어봤어요. 그죠? 볼게. 보기 박스 볼게요. 보기 박스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쇼펜하우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인간과 세계의 본질로 생각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채우고 욕망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삶의 욕망의 결핍이 주는 삶을 욕망의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했고요. 이러한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욕망을 부정하면서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금욕주의를 주장했다라고 했죠. 이 사람은 욕망을 어떻게 한대? 긍정했어, 부정했어? 부정했지. 그 욕망에서부터 뭐 해라? 해방해라, 벗어나라라고 말하네? 스피노자하고 견해는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스피노자는 욕망을 긍정하고 욕망에 따라 행동하라라고 말하는데 금욕주의를 주장했으니까. 자, 가보자.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욕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스피노자가 틀렸어요? 쇼펜하우어가 틀렸어요? 스피노자. 욕망을 긍정으로 바꾸는 이렇게 틀렸죠.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인간은 욕망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고 보았다. 맞아, 틀려? 틀리지? 욕망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지? 쇼펜하우어가 아니라 스피노자. 이렇게 되죠? 그럼 쇼펜하우어가 틀렸죠? 이렇게. 다음.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처럼 삶을 욕망이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겼다. 누구만 이렇게 여겼어? 삶을 욕망이 결핍이 주는 고통의 시간, 삶을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했어요? 쇼펜하우어는? 쇼펜하우어부터. 보기 위에 있잖아. 쇼펜하우어.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겼다. 맞아? 하나 찾아. 왜 갈팡질팡해. 본문 봐야 되고 어디 봐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여기 그걸 보면 누구만 맞아 이거? 쇼펜하우어만 맞아. 스피노자는 아니야.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았어. 다음.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와 달리 욕망을 인간의 본질로 보고 있고 욕망의 본질로 보고 있죠. 욕망은 인간과 세계의 본질이니까 본질은 맞아요. 스피노자는요? 찾아봐야지. 욕망. 본문에 찾아. 스피노자는 욕망을 본질로 봤는지 안 봤는지. 욕망, 인간의 본질. 맞아?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어쨌든 맞죠? 오케이, 좋아. 다음. 쇼펜하우어는 스피노자와 달리 인간이 욕망에서 벗어난다고 봤다. 이거 틀렸구나. 달리가 아니잖아요. 모두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스피노자도 욕망을 봤으니까, 본질로 봤으니까. 모두죠.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죠. 인간의 욕망이 벗어나도 누구만? 쇼펜하우어만. 그치? 그러니까 스피노자와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좋아요. 다음. 선악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이잖아. 본문에서 찾아봐. 선악에 대한 스피노자의 입장. 몇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인가? 세 번째 문단. 한번 눈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쁜 게 선. 활동력이 떨어지면 악. 슬픔, 악. 이렇게 나와 있지. 자.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선이다. 맞습니까? 네. 선악은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나에게 슬픔을 주느냐 기쁨을 주느냐죠. 틀렸네. 선악에 대한 판단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서 달라진다. 맞아요? 예, 그 내용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신체 능력을 감소시키는 건 슬픔이면서 악이죠. 기쁨의 관계 형성이 가능한 공동체는 선의 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2번.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않죠? 오케이, 좋아. 그러면 요건 니네가 한번 해볼까요? 시간 체크 한번 해서 문단 번호부터 먼저 씁시다. 예술 지문이라서 쉬워요. 인문 예술이라.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몇 문제냐면 6문제네. 문제가 4문제죠. 4문제면 몇 분일까? 요거 푸는데 6분 30초를 목표로 하세요. 알겠죠? 자, 시간 체크 갑니다. 시간 체크 간다.
자, 준비. 다 풀고 나서 끝난 시간 여기다 적으세요. 6분 30초야. 시작.
자, 다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 정도 시간에 충분히 풀어주면 돼요. 좀 어려우면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틀리는 거야. 이렇게. 자,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체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니네가 한 거랑 체크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체크는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건 니네들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일단 뭐 동그라미 먼저 쳐. 채점 나누고. 그 전 페이지. 일단 가볼게요. 18세기 조선이 되겠고요. 진경산수의 개념이 나오게 되죠. 또 그다음에 진경의 의미가 나오죠. 하지만 자 여기서는 핵심어가 진경산수가 핵심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건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작가마다 다르다라고 말했지. 그럼 작가마다 다르니까 진경산수에 대한 작가마다 다른 경우가 나올 거란 말이야. 첫 번째 누구? 겸재정선인 거야. 이 사람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밑줄이 좀 많아지긴 한데 그래도 그게 성략의 재구성과 변형 또한 화폭이 담고 됐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가 되냐면 구룡폭포예요. 구룡폭포의 내용이 이 구룡폭포의 내용이 여기 있는 것과 관련돼 있으니까 굳이 여기는 밑줄 안 그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경산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단원 김홍도이다는 거야. 김홍도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계산된 구도로 전대에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을 보였다라는 거겠지. 특히라는 말이 나왔어. 서양 한법 중 원근법, 투시법 등을 수용해 보다 사실적인 경치를 그려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치밀한 구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구룡연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의 특징들이 똑같죠. 앞에 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글이 이렇게 되잖아. 봐. 정선에 대한 설명, 작품 예시. 김홍도에 대한 설명, 김홍도 작품 예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묶을 수 있는 건 결국 진경산수와 진경산수하고 얘네 두 개 나누는 기준은 본질에 대한 이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 이렇게 되겠죠. 그래 구성이 되게 간단해졌어. 마지막 이게 진경산수의 가치겠죠. 우리 산악을 진경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19세기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진경산수와의 의 및 가치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밑줄 한 내용이 비슷합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되면 돼요. 지나치게 지저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밑줄 필요한 데만 밑줄이 깔끔하게 거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좋아, 잘하고 있어. 다음 여기 4번 몇 번이죠? 자신 없기는 이것들이. 태연이 몇 번? 그러니까 몇 번? 몇 번? 몇 번? 3번 물어봤던 얘기는 몇 번? 1번 했습니다. 다음 몇 번? 1번. 이게 서술 방식인데 얘는 잘 봐라. 잘 봐. 이거 먼저 설명해 줄게, 선생님이. 논지 전개 방식인 거잖아. 그러면 전개 방식은 뒤에 있는 거고 논지가 뭔지 알았어야 돼. 여기서는 진경산수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고 진경산수화를 대상의 본질에 대한 두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게 진경산수니까. 그러고 나서 본문을 다시 보면 항상 본문에서 먼저 가져와야 돼. 깜짝이야. 진경산수화가 유행이지? 근데 달라. 겸재정선은 이랬고 실제로 이렇게 그렸고 단원 김홍도는 이랬고 실제로 이렇게 그렸어. 작가의식과 작품. 작가의식과 작품. 예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작가의식과 작품. 연관시어서 서술하고 있잖아. 이렇게 돼. 근데 이게 아직은 니네한테는 좀 먼 길일 수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항상 생각해야 돼. 문제는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작품의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문제의 포인트를 둬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건데
논지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본문의 구조를 짜임새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전체를 훑어야 돼.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얘기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걸 머릿속에 넣고 나서 얘를 봐야 돼. 하나씩 찾는 거 아니야. 알겠죠? 이렇게. 다음 5번 가볼까요? 5번. 이건 사실적 사고죠? 본문을 찾는 거. 이거 손가락 짚어가면서 찾는 거였어. 몇 번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1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학문적 이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학문적 이상이라는 게 뭐겠어, 바로. 성리학의 학문적 이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면, 그렇죠. 이건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지만 성리학자는 아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애매하면서 세모로 쳤어야지. 확실하게 틀린 게 하나 있거든요. 3번이요. 왜 3번이죠? 본문에 뭐라고 나와? 특히 네 번째 문단,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화법 중 원근법, 투시법 등을 수용해 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 이거 나오잖아. 영향 없이 틀렸잖아. 영향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진정 그랬을 거야. 뭐 중국 얘기만 잠깐 나왔을 거야. 작품 세계 나왔잖아. 겸재 정선의 작품 세계. 그 다음에 단원 김홍대의 작품 세계. 거기 한 번만 보면 되잖아. 이거 시간 5초도 안 걸려요. 보는데. 이렇게 쓱 보는데 5초도 안 걸리는데 그 5초가 아끼면 문제를 틀리면. 자, 6번. 기억과 보기를 비교 설명하는 하나씩 보는 것도 좋겠죠? 자, 몇 번입니까? 1번. 대상에 대한 감흥 나오고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박연포포가 아무리 깊어도 우리 두 사람의 정만 못할 것이다 라는 거야. 자기 두 사람의 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끌어들인 거야? 이걸 끌어들인 거죠. 이렇게 봐야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음 7번. A의 문맥적 의미. 명령을 받아지. 저걸 다른 말로 바꿔봐. 명령을 받아. 명령을. 바다를 다른 말로 받으면, 바꾸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명을 받아. 받들어. 명령을 받들어. 이것도 괜찮네. 그 받들어로 해봐, 여기서. 받들어. 없는데? 야, 받다라는 말이 없나, 별로? 명령. 그러면 그렇게 가자. 어떤 이런 지령이나 명령을 받은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추상적인 거지. 그럼 구체적인 거 빼. 이거 어울린다잖아, 얘는. 그지? 어울린다, 여기다 집어넣어봐. 명령을 어울린다. 안 되지. 얘는 X야. 거꾸로 가. 딱딱한 억양으로 말을 받았다. 말을 했다지, 얘는. 말을 한 거지. 얘도 안 어울리지. 얘는 구체적인 거니까. 제껴. 세금 구체적인 거지. X. 4번.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변별력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비문학 2개를 해봤어요.